이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형진아, 이제 자세를 바로 하시고. 자, 27쪽에 126번인데, 역함수가 등장을 했어요. 역함수. 역함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F랑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면, 서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무슨 관계가 생기죠? 뭐에 대해 대칭이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 fx라는 녀석을 파악을 할 때 무슨 이놈의 뭐 x절편이나 얘를 뭐 미분한 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y는 x라는 직선하고 어디서 만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얘하고 어서 와 y는 x의 교점을 찾는 게 처음 할 일이니까 일단 요거랑 교점 찾는 식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는 0이니까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돼가지고 x괄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 이렇게 이제 y는 x가 이렇게 있잖아.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그래프하고 내가 지금 궁금한 이 fx의 그래프가 이런 교점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야? 어디랑 어디서 만났다? 0이랑 1에서 만났어. 근데 0은 그냥 교점이고 1은 어때요? 중근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튕겨야 돼. 그러면 자, 이놈의 그래프 여기 0점에서 하나 만날 거고 그 다음에 1,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튕길 거야. 그치? 그러면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부터 그리면 되잖아요. 오른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튕기고 여기서 뚫고 지나가야 되지. 그치? 근데 이걸 그릴 때 형진아 얘를 그릴 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그리면 왜 안 될까? 왜 안 되냐고 이렇게 그리면 튕겨야 되잖아. 1에서 튕겨야 되고 0에서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저렇게 그렸는데 왜 안 돼? 그래요?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1에서 튕기고 0에서 통과하니까 요런 느낌인 건 맞아요. 요런 느낌인 건 맞는데 이렇게 그리면 문제가 생겨. 왜냐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fx는 역함수를 갖잖아요. 그래서 와, 역함수를 갖잖아. 민영아, 역함수를 가지려면 fx는 어떤 함수여야만 하지? 기억해봐. 역함수를 갖는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여야 돼요. 지금 그려놓은 요 그래프는 1대1 대응이니 아니니? 아니니까 물어보겠지, 민영아. 1대1 대응은 있잖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올라가던가 계속 내려가던가 그래야 1대1 대응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튕겨야 되고 여기서 통과는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굴곡이 생기면 안 돼. 그러면 자, 요런 느낌이긴 한데 약간 자, 굴곡을 적게 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튕겼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느낌으로. 그지? 튕겨서 통과하는 건 똑같은데 완전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요런 느낌으로 그려주시고 그러면 이걸 그대로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그래프가 이제 자, 요렇게 그려지겠지.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는 그래프. 얘가 그러면 역함수 gx가 되는 거고 얘가 y는 fx가 되는 거고. 그치? 일단 이 그림이 그려져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영역은 fx와 gx로 둘러싸인 요 부분을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의 넓이를 찾고 싶은데 자, 유나야, 요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찾는 게 현명하겠어?
원래 넓이를 찾는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자면 빨강이 위에 있고 초록이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인 건 알고 있으니까 0부터 1까지 fx 빼기 gx dx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죠. 근데 이걸로 직접 문제를 풀 수는 없어. 왜냐면 gx의 식을 내가 구할 수가 없거든. 이거의 역함수를 우리가 직접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gx를 쓸 수 없으니 그럼 남은 방법은 뭘까요? 이 파랑을 기준으로 지금 뭘 이루고 있다?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만 구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2배를 해주는 거죠. 요만큼의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 자, 요만큼의 넓이는 0부터 1까지 뭐에서 뭘 뺀 거야? fx에서 그치 x를 뺀 거지. 그치? x를 뺀 넓이를 구해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2배 맞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계산이 가능하고요. 또 이것도 더 간단히 할 수 있어. 이 정적분도 사실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 정적분이 지금 요 빨간 3차 함수와 요 1차 함수 사이의 넓이잖아. 근데 하나가 접했잖아. 이거 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12분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간편한 계산은 자, 2배는 똑같이 해주고요. 12분의 공식으로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12분의 공식 12분의 1 괄호 자 교점이 1과 0이니까 1 빼기 0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끝났죠. 그죠? 그냥 12분의 1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6분의 1 1번이 되겠습니다. 역함수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역함수가 등장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y는 x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또 126번이랑 또 뭐라 그랬죠? 나요? 132번? 130번? 130번 우리 지난 시간에 풀지 않았나? 아하 여기 있다. 자 기억을 해보자. 이게 일단 처음에 차수부터 고민해야 돼. 차수 f랑 g의 차수가 여기 나식을 보면 gx가 fx보다 무조건 한 차수가 높죠. 그죠? f에다가 x 빼기 2라는 1차식을 곱해서 만들어진 게 gx니까 그러니까 f가 1차면 g는 2차고 f가 2차면 g는 3차고 이런 식이잖아. 근데 f랑 g를 곱해가지고 미분을 했더니 2차식이 됐어요. 그럼 미분하기 전에는 몇 차였을까? 3차였겠지. 그러면은 f랑 g가 서로 1차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데 걔네들이 곱해가지고 3차식이 됐잖아. 그럼 무조건 몇 차야? 1차, 2차인 거야. 1차, 2차. 그래서 f가 1차, g가 2차. 이게 확실해요. 그래서 차수가 f가 1차고 g가 2차인 것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자, 요 가에 나와 있는 식을 한번 부정적분을 해주면 요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나에 있는 식에서 gx가 x 빼기 2fx였으니까 요 gx 자리에다 그대로 얘를 집어넣어줘요. 그죠? 그러면 요 gx 자리에 얘가 들어갔으니까 x 빼기 2가 있고 fx가 2번이 돼가지고 이렇게 써지겠지. 그게 우변에 있는 요 식이랑 같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직 적분상수 C를 못 찾았기 때문에 얘를 찾기 위해서 이 식 전체에다가 얼마를 넣어보면 좋겠어? 그치 2를 넣어가지고 이 부분을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했더니 좌변은 통째로 0 됐고 이쪽이 8 빼기 6 더하기 C 이렇게 됐어요. 그럼 C값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완성한 다음에는 이 식이 이제 요건데 얘를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요 옆에 있죠. 인수분해하는 식이 요거야. 그러면은 x-2, x-2가 똑같으니까 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 fx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네 둘을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아 그러면은 fx가 x 플러스 1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렇게 생각하면 누가 걸리냐면 다 조건이 걸려요. 그쵸? fx 요거라고 하면 그치? 그러면 얘를 제곱한 게 fx의 제곱이라는 건 fx가 이거일 수도 있지만 fx가 이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다 조건까지 만족을 하려면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모양을 fx로 잡아줘야지. 그래서 fx가 요거가 되는 거고
그럼 gx는 거기다가 이제 x 빼기 2 곱한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gx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요게 여기 지금 요 단원에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좀 복잡한 문제라서 지난 시간에 먼저 풀어봤습니다. 근데 가 그거를 미분을 하고요. 미분이 아니라 적분을 했죠. 아, 적분이. 여기가 지금 이미 프라임이 있잖아. 여기 이미 fx랑 gx를 곱해서 미분을 한 게 얘라 그랬잖아. 그럼 이 식의 양변을 적분하는 거죠. 이 식의 양변을 적분하면은 좌변은 프라임이 없어지겠지, 그지? 그리고 우변은 적분이 되겠지. 적분이 되니까 이렇게 써지는 거죠. 됐어요? 또 얘들아 28쪽까지 맛있게 먹어라. 어서오세요. 자, 28쪽까지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129번이요? 그 니네 시험범위 아닌데? 정건이 이거 풀었어? 129번? 22쪽까지만 풀었어? 우리 서연이는 질문 없나요? 없어요? 오늘 원래 숙제는 28주까지인데 우리가 목요일날 교재 검사한 거 기준으로 남길 거니까 20조까지만 마무리가 다 돼 있으면 오늘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20조까지. 응? 민정이 28조까지 다 풀었니? 어디까지 풀었니? 20조까지? 그래요. 자, 28까지 질문 없나요? 없으면은 이제 요 다음 페이지 29페이지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과서가 미래행 교과서예요. 미래행.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앞에서부터 또 시험 범위가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교과서 2차라고 돼 있죠. 교과서 2차. 그래서 요거 답지는 뒤에 따로 뽑아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답지는 1차 답지고 저 뒤에 보면 교과서 2차 답지 뽑혀 있으니까 그거 갖고 가서 풀어오시고 오늘 그러니까 다음 화요일까지 숙제는 37까지예요. 37까지. 이제 우리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제 두 바퀴째는 좀 빨리빨리 갈게요. 그래서 37까지가 숙제고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저기 뒤에 프린트 갖고 왔죠? 통영고 시험 문제 하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송현고 시험 문제하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하고 이런 것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써 있는 프린트 있죠? 오늘 날짜 써 있는 프린트 보시고 자. 네, 요게 이제 송영고 문제인데 우선 요 문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5번 문제거든요. 15번 문제. 근데 이 문제를 왜 강조를 하고 싶냐면 이 15번 문제가 호원 교과서에 있는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라서 내가 비교하려고 둘이 같이 프린트에 넣어놨거든. 그 지금 프린트 맨 뒷장 보면 생각을 넓히는 수학 있죠? 생각을 넓히는 수학 문제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요거 128페이지의 생각을 넓히는 수학 요 문제를 한번 비교해봐요. 요 문제하고 송영고 15번 문제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 그쵸? 그래서 요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또 송영고 1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 그 송영고 15번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 마무리할 때 했죠?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은 없고 니네가 화요일날 그때 시험 보고 그때 시험지 뭐 오답할 때 했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면 일단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얘가 어려운 이유는 변수가 2개가 섞여 있다라는 게 어려운 지점이야. 그치? 이 적분 자체는 t라는 문자에 대한 적분인데 요 안에 x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x를 분리해낼 수가 있냐? 또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요 안에 게 0보다 크냐 작냐 이걸 또 판단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이 문제를 시작할 때는 요렇게 한번 써놔봐. 자, 0이 있고 2가 있어. 이게 지금 t 값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t 값의 범위가 지금 0부터 2까지 우리는 적분을 할 거잖아. t에 대한 적분을. 그래서 0부터 2까지 적분을 할 건데 근데 그 중간에 x라는 애가 하나 껴있는 겁니다. 0부터 2라는 구간 안에 x라는 애가 하나 껴있는 거예요. 뭐 중간에 아무데나 여기에 x가 하나 이렇게 껴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좋아. 우리는 구간을 요쪽 구간이랑 요쪽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윤호야 저기 뒤에 프린트 두 종류 있어요. 네. 프린트 갖고 오세요. 자, 요 구간은 뭐냐면 요 구간은 t가 x보다 어떨까 정거나 작죠, 그죠? x는 딱 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수직선 상에 찍혀 있는 값들은 t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x가 여기니까 여기는 t가 x보다 작은 구간이고 이쪽 구간은 어때요? x를 이제 넘어섰잖아. 그죠? x를 넘어갔으니까 t가 x보다 큰 구간입니다. 프린트 맨 뒤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구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적분을 할 때도 이 정적분을 나누어서 하는 거야. x를 기준으로 정적분을 나누어서 해야 그래야 이 절대값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요렇게 나눌 거야. 0부터 x까지 하고요. 다시 x부터 2까지 요렇게 나눌 거예요. 그럼 민영아, 이 구간은 0부터 x까지니까 요 수직선상에서 빨간 구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빨간 구간에서는 t가 x보다 작죠?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있던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서 마이너스 t 플러스 x dt가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x부터 2까지 이거는 연두색 구간이죠. 그래서 요거는 t 값이 x보다 커진 상황이거든. 그쵸? 그래서 자, 이 안에 게 양수가 돼서 이거는 그대로 t-x dt 요렇게 써지는 겁니다.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절대값을 처리해 준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적분을 할 때도 잘해야 돼. 이거 t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죠? t에 대한 적분이니까. 자, 혜원아,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내가 방금 말했죠? 이거 누구에 대한 적분을 하는 중이야? t에 대한 적분을 하는 중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그렇지. 이렇게 해야 t에 대한 적분이죠. 그리고 이거를 0부터 x까지 이렇게 할 거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t에 대한 적분이니까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xt 요거를 x부터 2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당연히 이 x를 누구 자리에 넣으란 얘기야? t 자리에 넣으란 얘기죠. 그죠? t에 대한 적분이니까 t 자리에 x를 넣어 이런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다가 여기 t 자리에도 x가 들어가니까 x제곱이 되겠죠. 0 넣으면 다 0일 거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2를 먼저 집어넣으면 2 빼기 2x입니다. t 자리에 2가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t 자리에 x가 들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써져요. 그럼 민정아, 이거 쫙 정리하면 뭐만 남을까? 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랑 플러스 x제곱 하나가 이렇게 지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남는 게 뭘까? 그치. 요게 그러면 fx인 겁니다. 그죠? 네, 요렇게 fx를 찾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 fx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이거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니까 최소값 구하라는 건 곧 뭐 찾으라는 거예요? 꼭지점 찾으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표준형으로 그냥 바꿔서 x-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버리면 꼭지점이 1,1인 거니까 최소값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제일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 수직선 상에서 t의 범위 중에 중간에 x를 탁 찍고 거기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적분을 해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포인트야. 그렇다면은 이제 송연고 15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 지금 설명해 준 거를 활용해서 송연고 15번 식 한번 세워볼까 얘들아? 거기서도 fx가 뭔지 딱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송연고 15번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이제 이 적분의 주인공은 t라는 문자이기 때문에 t라는 문자를 0부터 4까지 범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야. t라는 문자는 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x제곱이라는 애가 딱 껴들어가는 거야 이번에는.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x제곱의 범위는 0부터 4까지겠죠. 그지? 그러니까 요 사이 어딘가에 띡 x제곱이 이렇게 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는 요쪽 구간과 요쪽 구간을 구분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치? 자, 요 앞에 있는 구간은 t 값이 x제곱보다 더 작은 구간이에요. 그죠? 요 구간에서는 t 값이 x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초록색 구간에서는 t 값이 x제곱보다 더 큰 순간입니다. 자, 요렇게 구분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정적분을 할 때도 x제곱을 기준으로 정적분 구간을 잘라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나의 정적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x제곱부터 4까지 구간이 있을 겁니다. 서현아, 그럼 요 앞에 구간은 여기잖아, 여기. 그럼 t가 x제곱보다 작죠? 그러면 요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음이면 얘가 밖으로 나올 때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요렇게 써질 거고요. 요렇게 dt. 그 다음에 뒷부분은 반대로 양이니까 그대로 t-x제곱의 dt. 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쵸? 얘를 잘 정리해주면 fx가 완성되는 거지. 주의할 것은 t에 대한 적분이니까 t를 기준으로 해줘야 되겠죠. 윤호 해볼까? 네. 적분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2제곱 플러스 x제곱. 그렇지. 요렇게 x제곱 t 그리고 얘가 0부터 x제곱까지. 뒤에 거는요? 2분의 d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렇지. 요거는 x제곱부터 4까지. 그럼 그대로 넣어주면 x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x의 4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 여기 t 자리에 또 x제곱 들어가면은 x의 4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4를 먼저 집어넣으니까, 형진아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8. 그렇지. t 자리에 4가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되고, x제곱을 집어넣어서 빼는 거죠. 그죠? x제곱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 4제곱.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럼 민정아, 이번에도 마이너스 2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 4제곱 이거 어떻게 돼? 그치? 요렇게 셋이 같이 사라질 거고, 남은 것만 써보면 어떻게 돼요? 4x제곱. 자, 요거예요. 그쵸? 조금 어려워진 부분은 이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 4차 함수의 최소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겁니다. 유나 어떻게 볼까 이제? 답이 1번 맞아요. 답이 1번 맞아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x제곱 음. 마이너스 2를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4. 아, 그러니까 이거를 x제곱에 대한 2차식으로 본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봤어요? 그쵸. 이렇게 봐도 되죠. 이렇게 봐도 이 식이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x제곱이 몇일 때? 2일 때. 그때 이 식은 무슨 값을 갖게 돼? 최소값을 갖게 되지. 최소값. 그 최소값이 4라서 답이 4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4차 함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넘어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2차 함수를 풀고 왔으니까 지금 요게 이렇게 보이지만,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는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으려고 그러면 보통 이걸 뭐 하겠니? 이제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쵸? 근데 얘는 딱 봐도 우함수거든. 우함수.
그럼 4차 함수인데 우함수. 그럼 떠오르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생기는 모양. 그치? 여기 지금 y축을 기준으로 딱 좌우 대칭이 이런 모양일 거고, 여기랑 여기의 높이가 동일해가지고 요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 이런 형태일 거거든요. 그쵸? 근데 미분에서 생각해보면 뭐 금방 나옵니다. f'이 4x 세제곱 마이너스 8x니까 요거는 4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2가 돼가지고 x 플러스 루트 2하고 x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 자 그러면 뭐 요 극값을 갖는 요런 지점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를 집어넣어보면,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4 나옵니다. 최소값은 4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보자마자 유나가 한 것처럼 2차 함수꼴로 볼 수 있다면 이것도 답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좀 조심할 거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도 답이 달까? 요렇게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어도 이게 이 식의 최소값을 4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면 이게 플러스면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돼야 4가 되는 거잖아. 근데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버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15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전에 화요일날 그거 요 시험지 풀이할 때 17번부터는 풀이를 못했다 그래가지고요. 17번 이후에 있는 문제들은 먼저 풀이를 좀 해보고, 나머지 문제 중에서 또 같이 풀어보고 싶은 문제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볼게요. 자, 17번 한번 봅시다. 남아있는 문제들이 뭐 만만치는 않은데, 근데 또 우리가 적분에서 그 넓이의 개념, 그래프의 개념을 잘 생각해보면 풀 수 있어요. 자, 17번을 한번 읽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일단 그러면 fx가 3차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f'은 어떨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역시 뭐겠어? 음수겠죠.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그냥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 거지. 그치? 그래서 f'의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일 텐데,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요거를 만족한다 했네요. 이거는 혜원아 뭘 알려주고 있는 식이지? 요거 무슨 뜻이더라? 우함수? 우함수랑 비슷해. 근데 우함수는 아니야. 우함수라고 말하려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생겼어야 돼. 이렇게 생긴 게 우함수야. 전에도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우함수식은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0이 있는 거야. 0. 0 마이너스 x랑 0 플러스 x가 똑같습니다. 이게 우함수식이야. 근데 얘는 0이 아니라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k가 있는 거야. k. 그러면 원래 우함수는 y축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y축에 대해 대칭이 아니라 뭐에 대해 대칭인 거야? k에 대해 대칭이니까. x는 k라는 세로선에 대해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봤을 때 요 식은 x는 k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거야, 이런 뜻으로 이해해줘야 그래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그럼 방금 우리가 f'이 2차 함수인 거 알았잖아, 그치? 그러면 뭐야? 이 2차 함수의 가운데 축이 얼마라는 거예요? 요게 곧 x는 k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그래서 가 조건은 요렇게 요 2차 함수의 축이 x는 k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x는 x값이 a인 지점에서 극소를 갖는데요. 자, 지금 그려놓은 건 f'을 그린 거지, 그치? f'을 그린 건데 극소를 가져요, fx가. 그러면은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여기서 뭘 갖겠어요? 여기서 fx는 극소를 갖겠죠. 맞지? 그럼 여기가 a란 얘기야 지금, 그치? 여기가 a란 얘기. 자, 그 다음에
a부터 3까지 f 프라임 x를 절대값 씌워서 적분했더니 10이 나왔고요. 똑같은 적분 구간에서 절대값을 안 씌우고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6이 나왔어요. 잘 생각해봐. a가 여기인 건 지금 확실해. 그럼 우리가 a부터 자 여기서부터 어딘가까지 적분을 했어요. 적분을 했는데 자, 절대값 없는 걸 먼저 생각해보면 a부터 3이라는 데까지 적분을 했는데 적분값이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3이라는 녀석이 요런 데 있으면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a부터 3까지 적분하면 무조건 양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음수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가 적어도 요 지점보다는 어때? 더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 넓이는 양수의 값을 가졌겠지만 이쪽 넓이가 뭐가 돼가지고 여기가 음수 값을 가져가지고 얘네 둘을 합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이 나왔어. 이런 거잖아. 그러면 자 요쪽의 넓이를 내가 S1이라고 하고요. 요쪽의 넓이를 S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에서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S1에다가 자 S2라는 넓이는 지금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냥 적분하면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S2를 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3분의 16이 나왔어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식은. 그럼 이제 비교해서 첫 번째 식은 절대값이 있잖아요.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왔던 요 부분 여기 어떻게 돼? 절대값 씌우면 올라가잖아. 그치? 얘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첫 번째 나온 이 10이라는 값은 S1의 넓이와 S2의 넓이를 그대로 어떻게 한 거야? 그대로 그냥 더한 거야. 그치?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A부터 3까지 접근한 거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S1과 S2를 그대로 그냥 더했을 때 그때 10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그럼 됐네. 얘랑 얘네 둘이 연립하면 S1, S2 다 나오겠죠. 그쵸? 요식 두 개 있으니까 얘네 둘을 그대로 더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 더하면 2S1이 3분의 14가 되나요? 그죠? 그러면 S1이 3분의 7인 거고요. S1이 3분의 7인 거고 S2는 3분의 23이네. 그치? 이렇게 S1과 S2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건 뭐냐면 K부터 3까지를 적분하래요. 자, 그림에 이미 답이 있어. K가 어디야? 여기 센터잖아. 그러면 이 K라는 녀석은 이 S1이라는 넓이를 정확하게 어떻게 할까? 반으로 자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지금 요만큼만 보고 싶으니까 자, 요 부분만 생각을 하면 요거는 S1의 절반이니까 얼마겠어요? 6분의 7이겠죠. 6분의 7. 그리고 당연히 얘는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겠지. X축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 뒤에 있는 요 부분은 여전히 지금 절대값 없잖아. 절대값 없이 그냥 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23인데 부호가 뭐가 돼? 마이너스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K부터 3까지 F'X dx 요거는요. 자, 요 위에 있는 6분의 7에다가 여기 초록색 부분 마이너스 3분의 23이 합쳐진 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니? 요게 6분의 46이잖아. 6분의 46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39인가? 약분 한번 시키면은 마이너스 2분의 13인가요? 그쵸? 네, 마이너스 2분의 13이 나오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어차피 달려있는 거고 요게 2분의 13이 돼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그치? 그래서 넓이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정적분에 그걸 잘 잡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또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논술형 1번이랑 논술형 2번은 뭐 17번 문제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서와 영아 뒤에 프린트 하나씩 챙기시고. 자, 논술형 1번부터 보면 얘는 어려운 건 아닌데 중요하죠. 중요해. 요런 모양의 식 있죠. 요런 거. 자, 요렇게 생긴 모양의 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죠. 형진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똑바로 앉으라는 얘기지 마. 어떻게 해야 돼? 분배. 일단 t랑 x랑 막 섞여 있으니까, 그지? 일단 요렇게 분배를 딱 해주면서 앞에 있는 것들은 요렇게 앞에 있는 정적분에다가 써주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빼기니까 빼기 해주고, 자 x랑 ft랑 곱해진 거는 x를 요렇게 정적분 앞으로 빼도 되죠. 이 정적분의 주인공은 t이기 때문에 요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요렇게.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모양만 살짝 바꿔준 거죠. 그죠? 모양만 바꾼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양변을 뭐 할 겁니까? 미분할 거죠. 그쵸? 양변 미분. 이 양변 미분을 잘 하기 위해서 모양을 이렇게 바꿨던 거예요. 민영아, 이거를 x에 대해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민영아, 우리가 뭐 a부터 x까지 ft, d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배웠잖아. 기억 안 나요? 이거 자체가 뭐였냐면 이거 자체가 얘를 적분해서 라지로 바뀌죠. 라지로 바뀌어서 라지 fx에서 라지 fa를 뺀 거 그게 얘잖아. 근데 그걸 다시 x에 대해 미분을 하는 거야. x에 대해 미분하면 이 라지 fx가 뭘로 바뀌어요? 스몰 fx로 바뀌고 이 뒤에는 상수라 어떻게 돼? 사라진다. 그럼 뭐만 남아요? 그냥 fx만 남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이런 모양은 결국 요 안에 있던 애가 그대로 나오는데 뭐만 바뀐다고요? 변수가 t에서 x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tft라는 식이 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요것을 x에 대해 미분한 결과는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tft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를 그대로 쓰는데 t를 뭘로 바꿔서? x로 바꿔서 써야 되니까 뭐라 그래야 돼? 얘를 그대로 쓰는데 t를 x로 바꿔. 뭐야 그럼? xfx예요. 그쵸? 자, 얘를 x에 대해 미분한 거 지금 요거를 x에 대해 미분하는 중이야. x에 대해 미분하면 앞에 거는 xfx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민영아 뒤에 건 또 다르지. 요거는 어떤 개념으로 봐줘야 돼? 얘를 x에 대해 미분하고 싶을 때는 요거 자체가 x에 대한 식이지. 이것도 따지고 보면 x에 대한 식이지. 그럼 이건 무슨 미분으로 봐줘야 돼요? 곱미분으로 봐줘야 돼. 곱미분. 그치?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미분할 때는 마이너스 붙여놓고요. 곱미분. 앞에 거 미분 하니까 없어지고 요 초록색은 어떻게? 곱미분이잖아. 앞에 거 미분했으면 뒤에 거 어떻게 써야 돼? 그대로 써야죠. 그대로 한번 썼어.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뒤에는 뭐라고 써야 돼?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맞아. 뒤에 거 초록색을 미분해서 쓰는 거니까 초록색을 미분하면 fx가 되죠. 요렇게 되겠지. 그치?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 분배시켜주면은 마이너스 요 모양이 되겠네. 그치? 이게 좌변이에요. 그죠? 얘하나 우변은 어떻게 돼? 우변이요. 우변. 자, 이렇게 됐어. 그리고 좌변을 잘 보면 지금 xfx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사라졌어. 그죠? 그럼 좀 더 보기 좋게 정리하면 좌변에 있는 요 마이너스 꼴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를 다 곱해가지고요. 자, 요렇게 써진 것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요.
여기 처음에 주어져 있던 요거하고 요렇게 두 개의 식이 있으면 우리는 A, B를 구할 수 있어. 수호야. 요런 모양을 만났을 때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X에 대해 미분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또 이 식에다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X의 얼마를? 2를. 왜? 2를 대입하면 이 정적분의 아래 끝과 위 끝이 어떻게 되니까? 같아지니까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치? 요 밑에 게 쉬우니까 밑에 거 먼저 하면 자 밑에 있는 식에다가 X자리에 2를 한번 대입을 할게요. 2를 대입하면 민영아 좌변이 뭐 된다고? 이 친구 너는 거기 앉으면 안 될 것 같아 민영아. 민영아 X에 2를 대입하면 이 정적분의 아래 끝과 위 끝이 어떻게 되니까? 똑같아지니까 좌변이 얼마가 되겠어? 얼마? 0이 되겠죠. 우변은 X에 2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8이요? 아, 이까지 해서? 그쵸. 8-A. 그럼 A값 얼마야? 8. 그치. 자, A값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도 역시 우리는 X에다 2를 넣을 수 있지. 그러면 또 좌변이 0 될 테니까. 그죠? 이제 위에 있는 식에다가도 내가 X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좌변은 또 0 되고요. 우변은 -8 플러스 4 플러스 2A인데 A가 방금 8이라는 걸 찾아버렸으니까 16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B 값은 -12가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8, B는 -12 요렇게 1번을 구할 수 있다. 그죠? 예. 아까 그 T랑 X랑 이렇게 나눠서 하고 네. X분 계산할 때 요거요? 네, 그 네. 밑에 거 네. 계산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지금 x라는 식 자체가 x에 대한 하나의 식이고 요 초록색 부분도 x에 대한 하나의 식이야. 근데 얘와 얘가 어떻게 되어 있어 지금? 곱해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곱미분을 하는 거죠. 그죠? 곱미분을 하는 거니까 앞에 게 미분되고 뒤에 게 그대로 써진 게 이거인 거고 앞에 게 그대로 남아있고 뒤에 게 미분된 게 이거인 거고 맞죠? 곱미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처리가 됐고 2번은 지금 요놈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식하고 비교해 볼게요. 지금 요거하고 비교해 볼 건데 자 여기서 이미 우리는 A는 8이고 B가 -12인 걸 구했으니까 자, 요 자리는 8이고요. 요 자리는 8이고 요 자리는 -12.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2번 문제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2번에 나와 있는 식하고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X 자리에 얼마가 들어갔죠? 3이 들어갔죠. X 자리에 3이 들어갔어. 그래서 요 식에다가 그대로 X 자리에 3을 대입해 보면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지죠. 2부터 3까지 t-3 ftdt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3 들어갔으니까 -27 플러스 9 플러스 24 -12 이렇게 돼요. 그럼 유나야 지금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딱 한 가지가 달라. 뭐가 다르죠? 그치. 아래 끝과 위 끝의 위치만 바뀌어 있죠. 그쵸? 그럼 여러분 알잖아. 아래 끝이랑 위 끝을 뒤집으면 무슨 변화가 생겨? 부호가 변하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의 값을 계산한 다음에 부호만 거꾸로 뒤집어주면 답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1번 문제를 풀었다면 2번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게 계산되면 얼마니? 요게 -6인가? 맞죠? -6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 답은 얼마라고 써야 돼? +6이라고 써야지. 그치? 부호를 바꿨으니까 이렇게. 그쵸?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논술형 2번도 가볼게요. 자, 논술형 2번은
3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항의 개수는 1이고 1차 항의 개수는 2래요. 그리고 fx, gx의 그래프는 자, 이 나조건과 다조건을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둘 다 얘네 둘의 교점에 대한 설명이야. 교점에 대한 설명인데 얘네 둘의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는 만난다라고 했고요. x가 3인 점에서는 접한다라 그랬죠. 그쵸? 딱 읽으면 바로 여러분 이거 써야 돼요. fx에서 gx를 뺀 식이 f의 최고차 함계수 1이잖아요. 최고차 함계수 1이고 자 교점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에서는 그냥 만났으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하나 떠올라야 되고 3에서는 접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떠올라야 돼요. 그쵸? 맞죠? 요거 바로 보여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 요거를 썼으면 자 이제 gx를 좀 구체화 시킬게요. 얘는 1차식인데 1차항의 개수가 2예요. 그러면 2x에다가 뭐 뒤에 상수항 하나만 달면 되잖아. 그치? 상수항 뭐 k로 달아볼게. 이렇게 gx를 요거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fx는 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방금 잡은 gx가 이제 2항 되니까 플러스 gx가 돼가지고 플러스 2x 플러스 k. 자 요렇게 fx를 쓸 수 있죠. 이하나 보고 있니?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fx가 어디에서 극값을 갖는지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쟤를 뭐 할까, 이하나? 그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값을 알려면 뭘 해야 돼? 아, 뭐죠? 아니, 너 극대극소를 갖는 지점을 찾고 싶잖아. 그럼 이 식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당연히 미분을 해야죠. 미분을 해야 어디서 극값을 갖는지 알지. 근데 이제 이거를 전개시켜서 미분해도 되지만 전개하기도 좀 그렇잖아.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 곱미분으로 합시다. 자, 그래서 통째로 그냥 이 상태로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사라지고요.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요 뒤에 거 미분하면 뭐 되지 얘들아? 2 하나 내려오고 x 마이너스 3 하고 원래는 이제 속미분도 들어가죠. 근데 속미분이 어차피 1이니까 생략.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것도 미분되니까 플러스 2 붙어야 되겠고 그치? 그럼 쫙 전개시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플러스 2네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인가? 그러면 요게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치? 아 귀찮게 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근해공식 써야 돼. 이 문제의 목표는 알파 제곱,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 지점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해공식보다는 뭐가 낫겠어?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야죠. 결국 이걸 0이라고 했을 때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10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5잖아요. 그쵸? 아니 3분의 5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거 찾는 거. 이게 뭐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뭐가 돼? 9분의 100에서 빼기 3분의 10인가? 그러면 9분의 30을 빼는 거니까 9분의 70인가요? 9분의 70. 그치? 네. 답이 9분의 70 요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맨 첫 줄 쓰면 끝나는 거예요. 요것만 잘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요 시험지 뒤에 달려있는 그 생각을 넓히는 수학 있죠? 아까 128쪽에 있는 거 했고 두 문제 더 있습니다. 생각을 넓히는 수학 두 문제만 마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시험지에서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 볼게요. 일단 그 프린트 제일 뒷장에 여기
119 쪽에 있는 생각을 넓히는 수학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119의 생각을 넓히는 수학 풀어봐. 일단 이 가식과 나식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어? 적분을 해주는 거지.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미분을 그냥 없애준다라고 생각하고 적분을 한번 시켜주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fx 플러스 gx가 자 적분을 한번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인데 사실 요 c가 얼마인지도 금방 알 수 있죠. 왜냐면 다 조건에서 f라는 식의 상수항이 3이고 g라는 식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 f랑 g를 더한 상수항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2겠죠. 그쵸?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요 놈도요. 적분을 한번 시켜주면 fx하고 gx하고 곱한 식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일 텐데 역시 요것도 얘네들의 상수항을 곱한 거기 때문에 요 상수항 두 개를 곱했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이겠죠. 그쵸? 자 그럼 요 자리에 그냥 넣을게요. 요거는 2로 쓰고 요거는 마이너스 3으로 쓰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요 두 번째 식을 뭐 해보면 될까? 인수분해 해보면 되죠. 그쵸? 얘를 인수분해 해버리면 1 하고 1, 1, 1, 마3이니까 1, 1, 2, 2, 3, 3, 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x-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인데 이 뒤에 식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한 놈이 fx 한 놈이 gx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fx의 상수항이 3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 뒤에 붙어 있는 요 2차식 얘를 뭐라고 보면 돼? 얘를 f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를 fx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을 gx라고 생각해주면 그러면 모든 조건이 다 맞습니다. 그쵸? 요렇게 두 개 찾으면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 아까 윤하가 물어본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역함수의 넓이 찾는 건데 y는 x제곱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물론 이거는 이제 gx가 루트 x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막 적분을 해서 푸는 것보다는 하려면 할 수는 있죠. 얘는 적분을 해서 푸는 것보다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옳은 풀이다.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또 y는 x를 그려주고요. y는 x제곱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는 게 y는 x제곱이죠. 그럼 얘를 그대로 대칭시켜 놓은 거 이렇게 되는 거 요게 y는 루트 x 그러니까 gx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것이 나의 목표지만 자 이거는 얘 하나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구해가지고 2배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다. 그치? 일단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얘 하나 뭐와 뭐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함수랑 그냥 함수랑 뭐라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거랑 이거의 교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gx라는 식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풀 거야. 그래야지 더 복잡한 것도 풀 수 있으니까. 그럼 얘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뭘 활용해야 되냐면 얘를 활용해야죠. 얘가 뭔데? y는 x지. 그러면 내가 물어본 지점은 누구와 누구의 교점을 찾는 거야? 그렇지. 얘네들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얘네들의 교점. 그러면 x제곱은 x다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그럼 x는 0 또는 1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1인 겁니다. 그럼 얘 하나. 이 빗금친 부분 있죠?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0에서 1까지 이게 뭐에서 뭘 빼서 적분하는 게 맞을까? 이 빗금친 부분을 구하는 거잖아. 이 빗금친 부분에서는 위에 있는 식이 누구고 아래에 있는 식이 누군데요?
아니 빗금치 부분을 보라니까. 역함수 상관없어. 지금 요 빗금만 보는 거야. 빗금만. 그치? y는 x가 위에 있는 식이고 y는 x제곱이 밑에 있는 식이에요. 그럼 넓이를 제대로 구하려면 여기를 뭐라고 써야 돼요? 위에 있는 식이 x라고 임마. x에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x에서 x제곱을 빼서 dx 해야 빗금치 부분이 나오지.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요거는 이제 빗금이지. 우리의 목표는 요 분홍색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잖아. 뭐 해줘야 돼? 아니 이 빗금친 부분이랑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랑 어떻게 했니?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 구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2배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도 우리가 적분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그 6분의 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 그치? 이 부분이 이 빗금친 부분이 결국은 요 2차 함수와 요 1차 함수 사이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그냥 6분의 공식으로 처리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6분의 1 한 다음에 1-0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바로 답은 얼마 나온다? 3분의 1 나온다. 그치? 3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형고 시험지 중에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는데 우리 질문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그 겨울방학 때 윈터스쿨 하는 거 있죠? 이게 정원이 50명인데 벌써 보니까 30명 넘었어요. 신청한 사람이. 늦게 신청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요거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이게 1월이랑 2월 그러니까 여러분 방학 시작하는 시점부터 2월까지 2월 끝날 때까지 하는 거고 한 달에 비용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면은 거의 뭐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 학원 그 10시부터 10시까지 돌리는 시간 뭐 전기세 뭐 난방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랑 알바비 정도 그 정도만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영어학원에서 두 달에 120만 원 불러요. 그니까 보통 그렇게 돼요. 보통 한 달에 7, 80 이렇게 받아요. 근데 우리는 대신 이제 방학 특강을 듣는 친구들에 한해서 그 특강비 외에 플러스 10만 원만 더 받는 거니까 거의 그냥 이 10-10 하는 비용은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10시에 와가지고 10시부터 뭐 몇 시까지더라? 1시까지인가? 요때까지는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 거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이제 2시인가부터는 이제 우리 방학 특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학 특강 듣고 특강 뭐 하나나 2개 정도 듣고 그 다음에 또 한 5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먹는 시간 있고 그 다음에 6시부터는 이제 본 수업 듣고 요 스케줄로 2달 동안 하는 거예요. 늦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모르겠다. 이사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근데 다른 과목 그 특강은 못 듣는 거죠? 다른 과목 특강이 뭐 어딨어? 아 월화수목금 다 있는데 그치? 수학 특강만 하지 않나요? 영어랑 수학이 있죠. 영어 수학. 영어는 있죠. 영어 특강하는 시간에는 그냥 따로 접수하는 거예요. 그치, 자기가 영어 특강을 안 들으면은 영어 특강하는 시간에는 자기 공부하는 거죠. 근데 아마 계속 그 질문할 수 있는 그 알바생들이 있을 거예요. 첨삭 선생님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2달 동안 진행을 하는 거다.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인원 다 차면은 신청을 못 하니까 여러분들 신청할 거면은 나한테 얘기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2층에 취소할 수 있나요 혹시? 그럼 네가 내려가서 얘기해. 2층에 내려가 보면 거기 누구누구 신청했는지 2층에 붙어 있죠. 그 인원수 보시고 거기 실장님한테 데스크에다가 말씀드려도 되고 나한테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시간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요 시간 동안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어떤 그런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야. 내가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고 저 과목은 저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 놓으면 이제 그 습관을 가지고 쭉 이제 고3 내내 하는 거죠. 이 기간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 생활해 왔던 그 생활 패턴을 확 한 번에 바꾸기 힘들어요. 그지? 그럼 막 마음만 있고 몸은 안 따라주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그 어떤 나를 갱생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요거 신청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송영고 시험지에 질문 있나요? 나머지 문제 중에서 요거는 좀 궁금했다 이런 거 있나요? 어려운 문제가 꽤 있어요. 14번. 네. 14번은 저역 범위예요. 어? 14번 저역 범위. 14번이요? 14번 요거? 이거는 시험 범위 맞아요. 이거는 호원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의 거리 개념은 그냥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그 정도 개념이고 뭐 거리, 속도, 가속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자, 14번 문제를 보면 fx와 gx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xt와 만나는 점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a라는 점의 좌표는 뭐냐면 t, ft죠. t, ft. 요게 a라는 점의 좌표고 b라는 점의 좌표는 t, g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x는 t라는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국 x자리에 t 넣자는 얘기잖아요. x자리에 t 넣자는 얘기니까 t, ft, t, gt. 요게 a, b의 그 좌표인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ht라 그랬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요 x좌표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요 놈과 요 놈의 차가 바로 ht인 거거든. 차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죠. ft가 클지 gt가 클지 모르니까 요렇게 써져 있는 것이 이제 ht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기억부터 보면 fx랑 gx가 같다라는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거는 계산해보면 되죠. fx가 지금 8x 플러스 16이고 gx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요거 한쪽으로 넘겨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마이너스 16이죠. 요거 그냥 인수분해서 풀어도 되고 이거 얼마 넣으면 0 될까? 마이너스 2? 그치? 마이너스 2 넣어도 0 되고 4 넣어도 0 되니? 4 넣어도 0 되고 그럼 하나로 인수분해 할게요. 1, 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해가지고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해가지고 0이고요. 요거는 2, 4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건 이 ft-gt라는 부분이 요런 모양으로 되지 않겠어? 그죠? 이게 곧 얘가 지금 fx였고 얘가 gx였으니까 요거를 요로 넘겨서 지금 인수분해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gx-fx를 말하는 거니까 그죠? gx-fx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겠죠. 어차피 절대값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값하고 t 플러스 2의 제곱하고 t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요게 이제 ht인 거야. 이제 어차피 절대값이 있으니까 부호 뒤집어져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 그럼 요 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생각해보면 요 놈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2하고 4에서 x축가 만나는데 4에서는 통과 2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는 튕겼으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거기다 절대값을 씌웠잖아.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지금 요게 HT의 그래프인 거죠. 그러면 그림으로만 봐도 HT의 최대값은 32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HT는 이쪽으로도 계속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계속 올라가잖아. 그치? 최대값이 있겠어요? 최대값이 없죠. 그치? 그래서 니은은 최대값이 없다. 이렇게 틀렸고요. HT는 4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건 맞지? 지금 4에서 지금 이렇게 꺾여졌잖아. 절대값 씌우면서. 그죠? 여기서 지금 뾰족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문제들 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그 3차 함수 그래프에서 2대1 비율 관계 있죠.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12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12번 같은 거 풀 때 내가 이거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게 문제를 출제하면서 그 2대1 비율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냈더라고요. 2대1 비율 관계는 이런 거죠.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극대점과 극소점, 그 다음에 요 극대랑 같은 높이를 갖는 지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랑 여기가 2대1이고, 그치? 여기가 2대1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극소를 갖는 지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랑 여기도 2대1 비율을 갖는다. 요게 이제 3차 함수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비율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죠. 3차 함수는 이 극대점과 극소점의 딱 중간에 여기에 뭘 가죠? 변곡점을 갖는다 그랬죠. 변곡점. 이름을 모르더라도 아무튼 이 점을 기준으로 3차 함수는 선대칭을 이룹니다. 선대칭을 이뤄.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놨을 경우에 자 여기 대 여기 대 여기 대 여기가 1대 1대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요렇게가 1대 1대 1 요런 모양을 갖습니다. 3차 함수는 무조건 요렇게 극대극소를 갖는 3차 함수는. 그치?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지금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고 f 프라임 1이 0이라 그랬으니까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이 음수예요. 그러면 f 프라임이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생겼을 거야. 요렇게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겠죠. 그러면 이게 f 프라임이니까 fx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요런 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극소를 갖는 지점이 x는 마이너스 1, 극대를 갖는 지점이 x는 1일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한 비율 관계를 써보면 요렇게 그으면 자 여기가 지금 2대1 비율이잖아. 근데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2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1만큼 더 가면 요 라인이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죠. x는 마이너스 2. 자 반대로 또 극소를 갖는 지점도 이렇게 연결해보면 자 여기가 또 2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 지점이 얼마가 돼? 여기가 2대 1인데 실제 길이가 또 2잖아요. 그쵸? 그럼 1만큼 더 가면 여기는 얼마야? x는 2지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냐면 F3과 F1 사이의 차 요것이 F1과 F-1 사이의 차 하고 뺐을 때 2란 얘기거든요. 그럼 봐봐 이게 뭘까요? 요게 뭘까요? 요게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얘는 뭐냐면 F1이면은 여기잖아. 요 높이와 요 높이의 차니까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요 초록색 부분입니다. 그러면 3과 1의 차는 뭐예요? 3과 1. F3이면은 여기가 F2니까 F3이면 하나 더 가가지고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F3이 있겠죠. X가 3인 지점이.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쭉 가가지고 저 아래서 만날 텐데 그 3과 1 지점의 차니까 자 여기 하고요. 3이랑 만나는 저기 아래 지점. 요렇게 지점. 요만큼의 거리 차이. 요거 초록색과 요거 빨간색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2라는 거죠. 그럼 결국 어디가 2야? 요만큼이 2인 거예요. 요만큼이 2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F-1이 3이라 그랬으니까 F-1이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여기가 높이가 딱 지금 3이란 얘기잖아. 그지? 여기서의 높이가 3이니까 요 값이 3이잖아. 요 값이 3인데 그 3에서부터 아래로 이만큼 내려온 것이 x가 3인 지점의 함수값이죠. 그럼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3에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요 지점의 라인은 1이 되는 거죠. 1. 그럼 그 지점이 마3부터 풀3 사이에서 가장 어떤 지점이에요? 여기가
제일 낮은 지점이잖아. 그러면 최소값은 1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비율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그려야 아 여기보다 여기서 더 내려가겠구나.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같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풀어줘야 그래프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치? 그래야 생각하기 편해진다는 거. 이런 느낌의 문제가 꽤 있었거든. 그래서 3차 함수에서 이 비율 관계는 우리가 좀 탑재를 해줘야 되겠다. 혹시 더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어? 없나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숙제는 시험 대비 교재 저번에 28까지였지? 37까지가 숙제고요. 그 다음에 내일 여러분 내일 할 프린트는 지금 미리 줄게요. 지금 미리 줄 거고 우리가 교재에서 계속 풀고 있는 그 문제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일까지 미리 풀어오면 와서 채점하고 틀린 문제는 붙이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잘 풀어가지고 오시고 내일 1시 나는 1시부터 와 있을 거예요. 답지는 미리 뽑아 놓을 거니까 그래서 빨리 하고 봅시다. 그 다음에 오늘 4층 대강으로 올라가야 되는 친구가 한영이, 예안이, 윤호. 네, 그렇죠? 4층 대강으로 가시면 돼요. 하나 부족해? 내일 1시부터 오시는 거예요? 박지는 미리 저 뒤에다 뽑아놓을게요. 수고했습니다.